연말 약속 왜 이렇게 많지? 일정 확인 좀 해봐야겠다. 11월 12월 13월? 이게 뭐야? 농아! 오늘도 맛있는 금융 꿀팁을 가득 담아온 NH농협은행 아나운서 구혜빈입니다. 어느새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연말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직장인에게는 숙제 같지만 기분 좋은 보너스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연말정산에 대해 하나씩 짚어볼게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혹은 적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미리 낸다는 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가 미리 원천 징수되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1년 내내 소득과 소비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동안 낸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즉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닦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는 소득공제 후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 3가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혹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반드시 직접 등록해야 하니까요. 연말 정산 전에 요건이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카드 사용금액 공제입니다.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즉,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마지막, 3번째, 주택 관련 공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저축하고 있다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마련하면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주택자금 공제를 통해서 이자 상환액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종류와 조건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는 달라집니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 3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으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챙기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지급한 월세의 15%에서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증빙 자료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의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난임 시술비, 장애인 보장구, 노인 요양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요.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관련 지출이나 특수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항목을 점검하다 보면 단순한 환급을 넘어 새해 재무계획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먼저 나의 연간 지출을 파악해서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계획해보세요. 또한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환급액을 참고하면 매월 얼마씩 청약저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미리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하면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와 노후 자금을 위해 투자하여 환급받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절세도 하나의 중요한 재테크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13월의 월급도 꼼꼼히 챙기고 새해 재무 계획까지 알뜰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금융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